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거꾸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말 규범 이야기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정확하게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목이 우리말 규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규범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규범의 비슷한 말은 규칙이에요. 규칙.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말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국어 어문 규범의 제정 목적과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규범을 벗어난 국어 사용의 사례를 찾아 바르게 고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국어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국어를 보고 여러분들은 찾아서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를 한번 봅시다. 이 학생은 엄마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학생이 기대한 것은 오늘 엄마에게 얼마 받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12,000원 받기를 기대하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런데 엄마는 얼마를 두고 가셨나요? 2,000원을 두고 가셨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학생이 우리말 규범 중 띄어쓰기 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게 된 거죠. 곧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학생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함께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공적인 약속의 체계를 어문규범이라고 한다. 국어 어문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와 같이 4개의 어문 규범이 있습니다. 자, 다음의 상황을 봅시다. 이 만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같은 의미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거나 같은 형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표기하고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만화에서 보면 맨 왼쪽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범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한글 맞춤법 규범이 필요한 것이죠. 표준어 규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투리가 쓰이고 있죠. 이럴 때는 표준어를 정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케이크와 케이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케이크라고 적고 어떤 사람은 케이크라고 적고 이렇게 하면 혼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정확한 외래어를 표기해 줘야 되는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한 것이죠.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부산을 표기했을 때 PUSN으로 해놓을 경우와 BUSN으로 해놓을 경우 외국인은 과연 부산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에게는 혼란스럽겠죠. 이와 같이 국어의 지명이나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표기 원칙을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어문 규범 중에는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두었는데 이것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도 있고 형태를 고정하여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에는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도 있고 형태를 고정하여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춤법을 정해둔 것이에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에서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꼬치가 되고 꼰이 되고 꽃이 되었죠. 쓰는 사람은 꽃이 꽃나무 꽃밭처럼 발음하는 대로 적으면 편리하겠지만 읽는 사람은 단어가 놓인 환경이 바뀌어도 꽃이라는 단어 형태가 유지되어야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두었어요. 이때 어법은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어법이라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예에서 맞춤은 마추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죠. 그러므로 마추에 이 붙어서 맞춤이 되는 거예요. 맞춤법으로 맞춤이 맞고 맞춤은 틀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 형태가 맞추다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떡볶이는 떡을 볶는다에서 왔기 때문에 떡을 볶는다에 복에 이를 붙인 말이죠. 그래서 맞춤법은 떡볶이가 맞지 떡볶이가 아니죠. 떡을 볶는다에서 온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띄어쓰기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했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하고 하므로 글을 쓸 때는 단어를 띄어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단어 중에서도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홀로 쓸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 했죠. 그런데 홀로 쓰이지는 않지만 단어로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조사가 있었어요. 조사는 그 앞말에 단어이지만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볼까요? 이 예에서 꽃마저가 있죠. 꽃마저의 이 마저는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하지 않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꽃마저로 꽃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것이 있죠. 이 것은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해요. 여러분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배웠었죠. 그때 여기 명사는 의존 명사예요. 명사이지만 홀로 쓰지 못하는 명사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홀로 쓰지 못하지만 조사가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쳐요. 그래서 반드시 의존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아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의존 명사는 이것도 하나의 단어니까 앞말과 띄어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 복습을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한글 맞춤법이었죠. 한글 맞춤법은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법에 맞다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태를 밝혀 적는다 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단어이지만 띄어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조사는 예외다.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자, 여러분 한 편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야, 그래. 네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형님 잘 주무셨어요, 형님? 안녕. 삼천포. 순천이 형님, 순천. 우리가 한 집에 산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형님. 제발 조심 좀 챙기라니까요. 나는요, 아무리 아파 꼬꾸라지는 한이 있어도 형님 있는 병원은 절대 안 갈라요. 모를 수도 있지, 새끼야. 니들만 나이 무발에 막 깜빡깜빡한다. 그러고 내 무심하게 말하면 뭐 할 건데 뭐 관심 없다. 니 저 가서 빨리 그 윤정이 깨배라. 윤진이 형님, 윤진이. 저자 독방 사는 애 이름이 윤진이 형님. 안다. 내 알면서 임마 아침에 너가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러한다. 새끼야, 지랄은 진짜. 우리 형님 이 정신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갔을까? 형님, 간하고 창자 위치는 안 헷갈린가 봐요. 빤무라. 고마 싫으면 주들이 막 주잡 째빌라마. 뭔 말이 돼? 이 입을 그냥 확 잡아서 찢어본다고. 선배님 학교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어이 고매, 니는 그 학교나 제대로 나오고 그런 소리 해라. 니 오늘도 학교 안 나오면 니 내 손에 죽는다. 이 새끼 어디 삐대고 그러. 뭐라 하신겨? 어디서 삐딱하게. 동역하지 마, 이 새끼야. 이 새끼.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나요? 서로 통역을 해줘야 될 정도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만든 것입니다. 봅시다. 만약 특정 지역의 방언을 텔레비전 뉴스나 교과서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표준을 정해 온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럼 표준어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층적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시대적으로는 현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지역적으로는 서울말을 표준어를 정하는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 알 수 있겠죠? 표준어는 계층적으로는 어느 계층의 말이라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시대적으로는 어느 시대예요? 현대. 지역적으로는 어느 말이라고요? 서울말을 표준어를 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잡았던 것입니다.